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모든 기술자분들, 그리고 미래의 훌륭한 기술자를 꿈꾸는 분들, 설담연구소입니다. 건설 기술자가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설담연구소의 정신으로 오늘도 여러분께 피와 살이 되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건설 실무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들, 도면과 시방서가 제각각이거나 도면의 숫자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내역서랑 도면 수량이 안 맞거나 특히 시방서가 영 애매한 경우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특급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작정 도면대로 시공했다가 큰 코 다치거나 설계자에게 다 떠넘기는 건 프로답지 못하죠. 법령과 기준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건설 현장에서 설계 오류나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 머리 싸매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순서를 달달 외우고 실전에 적용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베테랑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공만 잘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스마트한 기술자가 되는 거죠. 실무 우선순위로 콕콕 짚어드릴게요. 이 순서만 알아도 현장에서 헤맬 일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첫 번째, 바로 관련 법령 및 기술 기준을 참조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현장에서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령은 모든 것의 상위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죠. 예를 들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설계도서 구성나 제52조 품질관리, 건축법 제49조 구조 안전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안전한 시공을 위한 구조, 기준 등은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필수적인 법규들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구조기준 KDS이나 건설기준 코드 같은 기술기준들은 시공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도면이나 시방서에 아무리 뭔가 명시되어 있어도 그 내용이 법령이나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무조건 법령과 기준이 우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법령은 설계도면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설계도면에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도면은 효력을 잃습니다. 만약 설계도면에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즉시 설계자, 감리단, 그리고 발주처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설계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영부영 넘어갔다가 나중에 법적 문제에 휘말리거나 심지어 안전사고로 이어지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표준시 방석 KCS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공사 표준시 방석 KCS는 건설 현장의 성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기본적인 시공 방법과 기준, 자재의 품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모든 건설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문서입니다. 항상 최신 개정일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개정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면이나 특기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본적인 자재 규격, 품질 기준, 공정 순서 같은 것들은 바로 이 표준 시방서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배합 비율, 양생 기간,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 용접 방법 등 현장에서 매일 접하는 수많은 디테일들이 KCS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도면에 콘크리트 타설 조건이나 피복, 두께 기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지?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KCS에 명시된 기본값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괜히 임의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하자 문제로 이어지거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KCS는 여러분의 든든한 백업 문서가 되어줄 겁니다. KCS는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되어야 할 지침서입니다. 세 번째는 특기시 방서입니다. 특기시 방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특수성이나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문서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지시사항들을 담고 있죠. 예를 들어 특정 자재 사용 의무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특수공법 적용, 특정 품질 기준 강화 등
프로젝트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표준시 방서와 함께 적용되는데 만약 표준시 방서와 특기시 방서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감리단이나 발주처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반드시 문서화된 공식 지시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화통화나 구두지시로는 나중에 책임을 묻거나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녹취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문, RFI, Request for Information, 공식, 질의서 회신 등으로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만약 특기시 방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RFI를 작성해서 감리단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공해야 하나요? 라고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두세요. 구두 지시는 절대 금물, 어떤 내용이든 문서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드디어 설계도면입니다.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실제 시공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죠.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문서일 겁니다. 도면은 물론 시공의 기준이 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도면은 법령이나 시방서와 상충하는 경우 하위 문서로 간주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면이 무조건 최우선이라고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과 시방서가 도면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 도면 간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세도, 단면도, 평면도 순으로 우선 적용하는 것이 실무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 평면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복잡한 구조물의 상세 치수가 상세도에 명확히 나와 있다면 상세도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면이 법령이나 시방서보다 우선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특히 도면 내용이 시방서와 충돌할 때는 반드시 상위 문서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도면은 시공의 구체적인 지시를 담고 있지만 그 지시가 상위 법규와 기준에 부합해야만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역서, 산출서, 단가서 등입니다. 이 문서들은 주로 계약 관리나 수량 및 금액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역서에 나와 있는 수량이나 금액이 곧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도면이나 시방서와 내용이 상이하다면 내역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상위 문서를 근거로 수량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내역서는 항상 후순위라는 점입니다. 도면과 내역서의 수량이 맞지 않을 경우 도면이나 시방서를 기준으로 수량을 정정하고 변경 내역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내역서는 시공의 기준이 아니라 산정된 수량에 대한 금액을 표기하는 문서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잘못된 내역서로 시공하면 나중에 공사비 정산이나 하자, 보수 등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서 검토 시에도 반드시 상위 문서인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설계 도면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확인하는 순서는 딱 이대로입니다. 이 순서만 달달 외우고 습관화하면 어떤 문제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문서 검토의 핵심 우선순위. 법령 및 기술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즉시 정정 요청. 이는 모든 것의 최상위 원칙이며 위반 시 심각한 법적,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준시방서 도면이나 특기시방서에 누락되거나 미지시된 사항에 대한 보안 기준, 건설, 공사의 기본적인 품질과 시공 방법을 정의합니다. 특기시방서 충돌 시에는 RFI로 문서화하고 공식 지시를 받아야 함. 프로젝트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만 표준시방서와 상충 시에는 공식적인 조율이 필수입니다. 설계도면, 법령 및 시방서 기준과 정합성 확인이 필수. 시공의 직접적인 지침이지만 상위 문서에 종속됩니다. 내역서, 산출서, 단가서, 도면과 시방서를 기반으로 재산출 및 수정, 계약 관리와 비용 산정을 위한 보조 문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도면이 무조건 최우선이라고 착각하면 무책임한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기준 문서부터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여러분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 실제 판례 사례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법적으로도 증명된 사실들이니까요.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법적인 분쟁에서도 여러분의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지식입니다. 준공 내역서도 기준 도서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에 따르면 준공 내역서가 준공도면과 일치하여 보충 해석이 가능하다면 하자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내역서는 그냥 참고용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통념을 넘어서 내역서가 준공도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공시 내역서 작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준공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역서도 소중히 다뤄야 할 문서라는 거죠. 설계도면 vs 시방서 뭐가 우선일까? 많은 판례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상충할 경우 시방서의 내용이 우선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방서가 시공의 품질 기준과 절차를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도면이 시방서보다 우선이라는 오해가 만연한데 이제는 시방서부터 먼저 판단하고 도면을 보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방서는 설계자의 의도와 시공의 원칙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임을 잊지 마세요. 준공도면 vs 상세도 무엇이 최종 기준? 대법원 판례 2014-1만 8762에 따르면 하자 기준은 준공도면 사용 승인 도서이며 표준 상세도는 이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최종적인 하자 판단의 기준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사용된 준공도면이라는 거죠. 상세도는 중요한 보조자료이긴 하지만 최종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준공도면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순서대로 검토하세요. 이 순서를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전문가로 만들어줄 겁니다. 단순히 시공만 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법적 지식을 겸비한 스마트한 건설 전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실무에 정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 현장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설 기술자가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설담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더욱 유용한 정보와 깊이 있는 실무 꿀팁을 원하신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설담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건설 및 설계 관련 자료, 특히 설계 단가, 산출, 건설 기계 작업량, 산출, 현장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관 천공, 터널 방수 천막 설치, 락볼트 시공 등 생생한 현장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방문하셔서 구독하시고 유용한 자료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설담연구소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